베트남에서 당구장을 한다. 놀라운 한 달 수입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작당 당구장입니다. 물론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당구장을 개업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인 김재남 씨가 당구장을 창업을 했다고? 저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당구장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당구장하고는 좀 다르죠? 분위기도 다르고요. 카페 같잖아요, 분위기가. 그죠? 게다가 당구 치는 당구대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남녀까지 다 있죠. 야,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일이 끝나거나 공부가 끝나거나 학교가 파하면 뭐 PC방으로 달려간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은 그게 아니랍니다. 10대 학생들이요, 학교가 끝나면 당구장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C방으로 가지 않고 당구장으로 몰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여기서 착안을 해서 베트남에다 당구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구장 말입니다. 당구장 예상했던 것보다가 수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총 투자 비용,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을 한다든가 당구 테이블을 설치를 한다든가 당구 용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매출액은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면 당구장이 1,000만 원이면 여러분 이거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돈으로는 2억 동이라고 해요. 2억 동. 2억 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앞으로 좀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좀 더 갈 거라고 예상하는 게 12월쯤에는요. 당구장에 가면 왜 뭐 라면도 팔고 자장면도 시켜주고 뭐 다른 간식거리도 팔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음식을 준비를 해서 이 당구장에서 판다? 게다가 당구장 음악도 K-팝을 틀어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1,000만 원이 이제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4억 동을 번다고요. 4억 동. 야,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사진을 이렇게 실제 작당 당구장 앞에 한국말로 작당이라고 붙어 있고요. 오토바이가 아주 굉장히 많이 꽉 차 있죠. 이런 것을 보면 밤에까지도 성업을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한밤중까지도.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의 창업도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1억 2천만 원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12월까지 가면 2천만 원. 일반적으로 여러분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 6개월 1년 정도라면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창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도 베트남에서 창업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창업을 하고 나면요. 베트남 정부가 계속 간섭을 한대요. 와서 말입니다. 이런 터집 저런 터집 잡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터집들도 해결이 돼 간다고 하네요.
뭐 경험이야 쌓이면 그만큼 좋아지겠죠. 뭐 경찰이 찾아오든 보건소가 찾아오든 아니면 말입니다. 뭐 지역에 뭐 유지들이 찾아오든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경험이 사업을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겠죠. 그 경험이 결국은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요. 게다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기 시작을 한다면요. 그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버는 돈에 비하면 적어도 10배 이상을 버는 거잖아요. 10배. 10배 가까이 버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이면 뭐 당구장에서 1,000만 원 한 달에 적지 않네 이렇게 당구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1,000만 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게다가 베트남은요 임대료가 3개월 싹을 먼저 내면 3개월 싹이라고 이야기하네. 3개월 임대비를 먼저 내면 3개월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계약에 의해서 계속 낸다고 하니까 뭐 임대료가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거는 아니고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난다 그러면 앞으로 더 벌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베트남은 보증금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 자체가.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3,000만 원? 저만 하더라도 보증금 2,500만 원 내고 있거든요. 보증금을 1억씩 내는 데도 많습니다. 보증금을. 게다가 새로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금이라는 게. 권리금이라는 게 여러분 적게는 뭐 요즘은 권리금 없는 쪽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1억, 2억까지도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창업에 대한 어떤 환경이 다르죠. 베트남하고는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당구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창업해서 돈을 버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당구장 어떤 내부 어떤 흐름을 보면 이게 완전 프리미엄 당구장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도 소비 심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명품 당구장으로 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생기는 거고 결국 그 명품 당구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기 시작을 하면 매출액은 더 늘어나겠죠. 게다가 중요한 것은요. 시장은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세계 당구 장비 시장 전망을 보면요. 2024년이 3억 4,406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2029년이면 5년이죠. 5년. 5년 사이에 15.5%가 성장할 거다. 3억 9,752만 달러. 그러니까 5,346만 달러가 더 늘어날 거다.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동남아의 당구 열기는요. 그 어느 쪽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돈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요. 매년 당구 인구가 느는 것은 당연하고요. 시장조차도 2.05%까지 계속 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계속 늘어나죠. 앞으로 말입니다. 어떤 열기는 점점 더 강해지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품 당구장이라는 어떤 프리미엄 시장을 다시 개척을 한다면 참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성공할 여지가 있습니다. 쉽지 않겠다는 게 베트남에서요. 당구장 자리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100평대 넓은 평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100평대 넓은 평수가 있어야 되는데 100평대 평수가 잘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당구대가 15개 이상은 들어가야지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0평대를 구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뭐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노력하면 분명히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베트남 시장으로 참 많이 갑니다. 이게 굳이 말입니다. 따지자면 대기업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도 가고 가잖아요. 대기업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소 중견기업, 여기에다가 이제는요 소기업들도 가고요, 심지어 자영업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예, 작당 당구장의 김재남 사장도요, 사실은 한국에서 베트남 지사로 파견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베트남 시장을 보니까 살기도 좋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너무 많더라. 공산주의 국가라는 걸 빼고는요, 굉장히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있더라.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뭐를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대한민국의 PC방이 난리가 나듯이 여기도 프리미엄 당구장을 가져가면 난리가 나겠다. 왜?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이 PC방을 주로 가는데 베트남은 청소년들이 당구장을 주로 가더라. 그래서 고안한 게 프리미엄 당구장인데, 이런 당구장 결국은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다름이잖아. 다름. 다시 말해서 차별화가 되잖아요.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시장에서 아둥바둥 하는 것도 저는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해외로 나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나라의 어떤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어렵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자주 방문을 하면서요, 시장을 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안상훈 원장님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청담인 한의원의 안상훈 원장님 지금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안상훈 원장님도 제가 봐서는 베트남에 정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전을 할 때 어려운 대한민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보다가 베트남이라는 시장을 한 번쯤 봐도 나쁘지 않다. 뭐 단순하게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 필리핀까지 포함한 동남아 시장도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